임수. 임수는 편인겁제죠. 편인겁제. 편인 자수겁제. 편인겁제라. 왠지 불길하죠? 복싱임수. 회원임수. 딱 두 명이네. 배견? 어디? 없는데? 아직 안 써. 임수를 와 제대로 왔구나. 날 잡았네. 임수경금은 이게 또 편인이냐 합치네요. 편인겁제라는 거는 책임을 뒤집어 쓰다란 뜻이에요. 타인의 역할을 내가 대행하다는 뜻입니다. 대행하다. 타인의 잘못을 그 말이에요. 책임을 뒤집어 쓰다. 어쨌든 편인겁제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정인겁제 그러면은 권리를 양도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편인겁제 그러면은 불이익을 감수하다. 좋게 이야기할까요? 좋게 이야기하면은 타인을 돕다. 뭐 가족을 도울 일. 나눔할 일. 나누려면 뭐 해야 돼? 적금 깨야지. 적금 깰 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식신이 현금이죠. 적금도 따지고 보면 식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도식되죠. 편인 도식하니까 현금이 깨지죠. 겁제가 식신을 생하는 거는, 당장은 돈은 안 되지만은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현금 지출을 하다. 뭐 이게 이제 겁제가 식신을 생하는 거죠. 비견이 식신을 생하면은 이거는 동업 방식, 가치 이윤을 만들어내는 방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겁제가 식신을 하는 거는 겁제 식신이라는 상생적인 투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투자를 하나 이게 과연 나한테 돌아올지 알 수는 없어. 그게 겁제 식신입니다. 겁제 식신. 임수를 어떻게 좋게 이야기를 하나? 오는 을목 손님들마다 다 한숨을 하도 쉬어가지고 감당을 못하겠어요. 감당을. 그래서 내가 다음에 새롭게 찍어서 좋은 이야기로 한번 리바이브를 해주마라고 이야기는 해놨는데, 아휴, 임수도 참 깝깝하구나. 글자 모양도 딱히 마음에 드는 모양도 아니고, 임수경금도 참 그렇고,
임수자수도 그렇고 물이 깊다라는 게 결코 만만치 않죠. 임수가 자수를 보는 거는 책임이 커지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겁재편이니라. 겁재편이니라. 마음을 비웁시다. 마음을 비웁시다. 임수들은 마음 비웁시다.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비웁시다. 보통 도식이 되면은 살이 살아나죠. 살이 살아나다. 식신제사를 못하니까 살이 살아나죠. 문제는 이게 쟁제까지 했죠. 쟁제까지 했으니까 이제 재생살도 안 되죠. 임수 같은 경우가 이제 무토가 팔자에 뭐 있거나 뭐 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통제되지 않는 살이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살. 여기 있나? 임수가 무토인 사람 있나? 다행히도 없네. 무토 있어요? 그럼 됐어. 무토 먹으면 돼. 근데 진술이라고 해서 과연 안심을 할 수 있느냐? 얘도 살은 살이에요. 살은 살이에요. 그래서 임수는 무토, 무술, 무진이 문제가 되죠. 이러면은 통제되지 않는 살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예상치 못한 어떤 뭐 위기란 뜻이죠. 위기, 구설, 시비, 뭐 이렇게 병, 이게 이제 신약하면 더더욱 심해지죠. 신약하면. 보통 살왕자들 살은 신왕한 사람들은 재생살 해도 되는데 신약한 사람들이 재생살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외부 환경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예방을 하거나 방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한 살들은. 그나마 재생살이 되면 구제할 방법이 있는데 재생살이 안 되면 구제할 방법도 없더라. 이게 참 편인겁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뭐 정리하는 거? 멀쩡한 거 정리하는 거예요. 멀쩡한 거. 멀쩡한 집 정리, 멀쩡한 가구 정리, 멀쩡한 사람 정리, 멀쩡한 직장 정리,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임수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세련되게 얘기하면 변화 욕구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변화 욕구. 문제는 멀쩡한 거를 문제 삼는다라는 거죠. 멀쩡한 거. 애 공부 잘하고 있는데 왜 더 못하냐? 왜 이거보다 더 못하냐라고 트집 잡는 거 있죠. 남편 봉급 잘 받아오고 있는데 왜 더 안 보러 오냐고 시비 거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내년에 임수가 하는 실수죠. 실수.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고. 마음을 비우라고. 임수 입장에서 내년은 모든 것들이 탐탁지 않게 보일 것이다. 탐탁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쫓아오죠? 이제 거짓대들이 또 쫓아오죠. 이거는 편인겁제라는 거는 거짓대, 도덕대, 산적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문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거거든.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 이야기를 해줄까 계속 머리 굴리고 있어 지금. 근데 계속 입에서 나쁜 말만 나와. 아, 편인겁제가 그런 걸 난들 어떡하냐고. 문단속 잘하기,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기, 응? 보안카드 간수 잘하기. 결국은 편인이라는 거는 관설이라는 누수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인은 관설을 일으키고 겁제는 인성을 설하는 거예요. 관설이라는 것은 내 권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뺏기는 거죠. 관설이라는 것은 뺏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을 극하는 것은 손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뺏기지는 않아. 상관경관했다고 해서 뺏기지는 않아. 극이라는 것은 그냥 준 거예요. 쟁제도 줬듯이 극도 준 거야. 근데 설이라는 것은 뺏어간 거예요. 왜? 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생이잖아, 상생. 생이라는 건 뭐예요? 아는 사람이죠.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내 거를 몰래 빼간 게 설이에요. 재생관 그러면은 나와 관계가 돈독해서 상호 협조하다는 뜻이고, 제약관왕하면 제가 설된 거죠. 내가 믿었던 관이 나를 이용해 먹었다는 뜻이고. 그렇잖아. 설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극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거예요. 상관경관, 토식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예요. 토식 그러면은 그냥 내 밥통을 누가 자른 거예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방비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극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실력의 문제예요. 실력의 문제. 내가 소홀히 한 문제예요. 상관경관이면 인성이 약하면 상관경관 되죠. 쟁제라는 것은 관살이 왕하면 쟁제가 되죠. 이런 상극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미리 대비 안 하고 실력적으로 준비 안 하고 이래서 생긴 문제라고. 그래서 상극으로 생긴 문제는 내가 대비를 안 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쓰고 대비하면 돼. 그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상극을 내가 막는 방법은 내가 부족해서 생긴 거고, 이거는 내가 부족한 거니까 내가 내 능력을 키우면 되는데, 설에 대한 문제는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해서 생긴 문제예요. 설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기당한 거야, 설은. 그냥 넘겨준 거예요, 통째로. 나는 개고생해가지고 통째로 넘겨준 게 설이라니까. 상생이라는 건 익숙한 거죠. 잘 아는 건데 도둑놈이 이제 몰랐던 거야. 그게 설이에요. 그래서 임수들은 올해는 이제 도둑놈 색출 작업을 해야 돼. 더군다나 경금임수라는 건, 특히나 경금은 설이를 만만치 않게 하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는 자수지 사실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편인을 겁재가 설하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정인이 설을 했으면 지금 원국에 이제 있으면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지금 내가 어차피 이거는 운에서는 겁재가 편인을 설하는 거니까 정인을 설하는 거는 그냥 내 권리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이게 관설하고 정관을 설하는 거하고 정인을 설하는 거하고 이건 정관이 이제 편인이 설하죠. 정인은 겁재가 설을 하죠. 보통 여기에서 금전적인 설은 보통 정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금전적인 설. 금전적인 누수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서를 이야기하는 문서, 집문서, 무선문서, 권리 문제. 근데 이거는 편인에 의해서 정관이 설되는 거는 이거는 나의 능력이나 어떤 특허나 어떤 권리가 설되는 거예요. 권리. 이건 다르죠. 이거는 실질적인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문서화했다라는 이야기거든. 이거는 내 걸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내 소유가 넘어갔다는 뜻이고 정관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나 특허나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다른 거예요. 문제는 정인을 설하면은 괜찮아. 까짓 거 돈 좀 주고 돈 잃으면 끝이야. 문제는 겁재가 편인을 설하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빚을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지 이게. 이 편인이라는 불이 이미 관을 한번 설한 거예요. 얘는 편인은 관을 한번 설해서 이미 빚져 있는데 이 빚진 거를 어떻게 겁재가 감사합니다로 가져간 거죠. 이런 때 유산도 받아요. 그래서 임수들은 내년에 유산 준다 그러면은 일단 아버님 얼굴을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 혹시 뒤에 잡혀 있는 게 없는지 잘들 확인을 해봐야 돼. 잘 해봐야 돼. 듣는 임수들 참 오싹하겠다 이거. 이번에 한 거 중에 제일 나쁜데 이거. 참 문제다. 근데 임수들이 조금 곤란하긴 해. 내년에 힘들기는 해요. 에휴. 그럼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나 이거? 편제로 해? 관으로 해? 제일 좋은 방법은 편제 정관이겠지 뭐. 가장 좋은 방법은 편제 정관. 편제가 있으면은 편인을 제어하니까 이제 이렇게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겁재가 편인을 설하지는 않겠지. 그러면은 빚을 받는 경우는 없겠죠. 정관이 있어서 겁재를 극하면 최소한 편인을 설하지는 않죠. 편인을 설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동정에 끌리진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편인이 관설하고 편인에 의한 관설하고
겁재에 의한 인성설하고 이거는 동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인지상정 때문에, 가족애 때문에, 동료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이렇게 대의 명분 때문에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간 아작 나는 거예요. 이거 괜찮겠지 그러는 거예요. 10만원 빚지고 20만원 빚지고 30만원 빚지고 계속 빌려주는 거예요. 괜찮겠지 빌려주는 거예요. 겁재설은 그냥 회피한 거예요. 회피. 이거는 마음이 약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겁재가 인성설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계속 빚을 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막는 방법은, 임수는 뭐 두 개 다 하면 안 되겠죠. 내년에는 동정심에 이끌리지 말고 유사범배도 거기 들어가요. 당연하지. 그럼 내년에 받으면 다음에 지금 받으면 뭐 누군데? 임수요? 아니잖아. 아, 혜원이었구나. 왜 혜원이 왜 자꾸 매치가 안 되지? 아, 내가 아는 혜원이란 분이 너무 이뻐서 그렇구나. 맞아. 내가 아는 혜원이란 분이, 나 강의 처음 할 때 수강생 모아서 시작한 분이 혜원이거든. 4월 정화. 그분이 혜원이었는데, 내가 그냥 나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매치시켜 보도록 노력을 해볼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 내공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 나이가 무지하게 많은데도 정말 와 이쁘다 생각 들 정도였으니까 젊었을 때는 얼마나 이뻤을까. 우리 어머니가 4월 정하세요. 오, 그렇구만. 인연 있구만. 나름 귀염상이기는 해. 옛날에 예전에 M 다이얼 썼잖아요. 도서 시절에. 알죠? M. 모르나 여기? 컴퓨터를 안 쓰는구나.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어. 소프트웨어가. 모든 컴퓨터랑 다 깔려 있어. 이게 쉐어웨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내어야만 쓸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돈 내나 안 내지. 근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60억이 날라온 거야. 그것도 20년 전에. 우리나라 컴퓨터 대수 곱하기 얼마 벌 것이다 해가지고 추정해서 60억이 날라온 거야. 우리나라 참 무식하게 하죠. 근데 이 양반은 1억도 못 벌었거든. 60억은 고사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참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모양이야. 컴퓨터 뭐 그때 1000만 대 잡으면 얼마야? 만 원씩 하면 1000만, 1억, 1000만, 1억, 10억, 100억이구나. 그럼 60억 추징 나올 만하다.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운에 혹시 현재가 있으면 좀 해결될까요? 대운이 현재 대운 완화. 많아요?
완화. 해결이라는 것은 없고 완화. 이제 원국의 이런 현상들을 피해가기는 쉽지는 않죠. 이게 쉽지는 않죠. 이게 상승작용을 해서 그래. 이렇게 경자라는 식으로 경금보다는 자수가 더 크죠. 더군다나 이제 임자라는 근이 들어오니까, 근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근이 들어오는 거는 내가 독단으로 판단을 해서, 더군다나 겁재죠. 독단으로 판단해서 독립해서 솔선수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편인을 설하고 해야 말겠다는 뜻이니까 임수들은 나서지 말 것. 그러니까 여기 책임을 뒤집어 쓴다는 이야기는 뒤집어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근데 그런 분별력이 잘 없지. 잘 없지.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해서 금전적인 교류는 가급적이면은 하지 맙시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뭐 이렇게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거죠. 설에 대한 문제가 설만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타인을 돕기, 가족을 돕기, 나눔할 일, 적금 깨기, 기타 등등 그래도 어쨌든 편제가 있으면 편제는 있네. 다행히 편제는 있네. 편제가 있으면 미리 알아채니 피해를 최소화하다 뭐라는 뜻이죠. 편제가 있으면 미리. 그러니까 나름대로 통밥을 굴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돌아갈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지금 저게 그냥 마냥 내가 덥석바다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쟁점은 미리 정해놨는데 방법이 없어 고민 중에. 그러니까 편제가 없으면 그냥 홀떡 받아가지고 나가리 되는 거야. 이제 내년 중반쯤부터 못 보는 거야. 이제 호련 사라지는 편제가 다행히 힘은 있죠. 어쨌든 간에 목안결에 목생활을 받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저런 거는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돼. 거기 목이 많아서 목다화식 되지 않나요? 임목 덕분에 막았어요. 목다화식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임목이 있으니까 좀 위태위태하죠. 묘월에 저렇게 을목에도 경금이 있고 임목이 있으니까 목다식은 막았다고 봐야 되겠지. 더군다나 이제 저거는 뭐 오화나 정화가 아니고 사화기 때문에 보통 목다화식이 되려면은 오화나 정화가 목다화식이 되는 거예요. 사화나 병화는 목다화식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면 돼.
어쨌든 오화가 아무리 체가 양이라고는 하나 음은 음이니까. 임수를 빨리 구제를 합시다. 내가 죽여놓고 내가 또 구제한다 그러고. 임수를 어떻게 또 구제를 해야 되나. 이걸 빨리 구제를 안 하면 또 재강의를 또 해야 돼. 을목하고 같이 어떻게 살려야 돼. 을목들이 다들 지금 링겔 맞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임수까지 해놓으면 나 이렇게 출동할지 몰라. 애들이 신고할지 몰라. 임수경금은 보통 임수일간이 경금을 보면 물론 이것도 관설의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종의 총괄 책임자란 뜻이에요. 총괄 책임자. 뭐 이렇게 인수하는 거죠. 인수하다. 이렇게 두 단계를 상승하다. 그 임수경금이에요. 상승하다. 뭐 일종의 투기, 모흠. 원래 임수경금이라는 게 이제 겁대가리 상실을 한 관계로, 임수경금은 겁이 없죠. 겁이 없고 남자답고 터프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임수경금이에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그지 임수경금? 네. 답변하다고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처음에 겁났어 나. 원래가 그 다음 거를 생각을 잘 안 해요. 임수경금이라는 거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 장악력이 있죠. 이런 건 인품으로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품으로 조직을 장악을 하는 게 임수경금이죠. 결국은 약한 자 품고 뭐 필요로 하는 것은 내 거를 나누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을 장악을 하는 게 임수경금이죠. 그래서 다만 내년에 임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회사를 어떤 인정을 받는 건 맞는데 그런 임수경금을 자제시키는 건 이제 무토가 하죠. 기토가 하는 거죠. 원국에 이제 무기토가 있으면 임수경금을 자제시키죠. 그러면은 분별력이 생기죠. 분별력. 가야 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을 분별하는 거. 그게 이제 무기토로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죠. 내년의 임수는 오라는 데가 많아요. 하자는 말도 마늘 끄고 쓸모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게 임수경금이에요. 물이 넘쳤죠. 임수경금이 물이 넘쳤다는 뜻이에요. 물이 넘쳤으니 너도 나도 그 넘친 물 퍼로 가는 거예요. 뭔가 이권 중심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고 잘못하면은 어떤 다툼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게 임수경금이에요. 그래서 중간에서 교통 경계를 잘해야 되겠죠. 자수가 있으니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수가 있다 그래서 임수가 뭘 더 넘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임수가 자수를 보면은 바퀴벌레와도 같아서 쓰러지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자수가 있으면은 원래 그런 자고, 자수가 없는 자가 자수가 오면은 원하지 않았던 책임의 중심에 놓인다는 뜻이죠. 있던 게 왔으면은 원래 내 권한이 온 거고, 없던 게 왔으면은 나는 원래 원하지 않았는데 그 책임의 중심에 놓이게 됐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신자진 수국이 되면 뭐 신금이 오거나 진토가 있거나, 오거나가 아니지, 신금이 있거나 진토가 있거나, 신자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신자진에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신자진이 되면 뭐 물이 어마어마하게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합을 자꾸 사람들이 신자진 물이 왜 넘친다고 생각을 하지? 자수만 있으면은 그냥 정이에요, 정. 제자리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신금이 있으면은 금생수했으니까 이거는 채우다예요, 채우다. 진이 있으면은 자진했으니까 이거는 비우다예요. 자수는 어떻게 다 차다죠. 얘만 있으면은 텅 빈 거예요, 이거는. 임자 이러면은 임자일주가 신도 없고 진도 없으면은 텅 빈 거예요. 채운 적이 없거든. 나 혼자 독고다이라는 뜻이에요. 신금이 있으면 채웠죠. 협조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인이 있으면 비웠죠. 책임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안전한 곳으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안전한 곳으로. 자꾸 힘의 왕세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임수가 자수를 받는데 내 팔자에 신금이 있으면은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제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조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인이 있으면은 수익을 낼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수익을 냈다는 때. 신도 있고 진도 있으면은 내가 투자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이야기고, 신이 없고 진만 있으면은 그냥 내가 지금 투자한 수익 정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뭐 수가 왕의 전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금생수야. 그냥 금생수. 금생수 그냥 수생목이에요. 신자진. 그냥 신중 임수 있고 진중 계수 있고 자중 임수 있고, 자중 계수라고 하면 상관없어. 자중 계수 있고, 그냥 신에서 태어난 수가 왕기에서 최고가 되고 진에서 거둬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삼합은 센 게 아니에요. 삼합이란 것은 내가 세월을 거쳐서 성과를 내었다는 뜻이지, 삼합이 뭐 수가 왕하니 어떻고 저떻고 아니야. 삼합이란 것은 수국화 안 해요. 삼합되면 수생목을 하지 수국화 안 해. 자수는 수국화하지만은 신자 이러면 수생목해요. 자진은 말할 나이도 없고, 얘는 자진 되면 무조건 수생목밖에 안 해. 수국화 안 해요. 무조건 협조 방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수국화하는 거지. 독불장군.
아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묘월에 아무것도 없잖아. 해수도 없고 미토도 없어. 독고다이.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 또 꼴랑 진토 하나 있죠. 묘진 방음. 이게 더 클 수도 있어. 그러면 지지신금 역할을 천간병금이 대신 할 수도 있나요? 그거는 금생수는 똑같이 하는데 역할이 다르죠. 천간경금, 그러니까 이건 신자와 경자의 차이지. 신자라는 것은 내가 이거는 뭔가 이렇게 일을 시작했다는 뜻이고, 이거는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시작점이 있다는 뜻이고, 이거는 시작점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거는 실시간으로 수익이 계속 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세월이 아니라 수완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이거는 물이 흐르는 거고, 이거는 세월이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닌가? 얘는 실시간이라니까. 현재에 움직이는 유동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가을이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 이건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거는 현재 내가 수익을 내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사람들과의 협조가 필요한 거고, 이거는 내가 사람을 꼬셔서 쓰는 거고, 이거는 10년, 20년 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1개월에서 30년 사이에 누구든지 내가 갖다 쓰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경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쓰고 버린다는 뜻이에요. 신자라는 것은 한번 맺은 인연을 계속 간다는 이야기고, 똑같은 금생수라도 계절을 이야기할 것이냐 시절을 이야기할 것이냐, 이해가 되나? 어쩌다가 또 저 신세가 됐구나. 그러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노숙자 됐잖아. 노숙자. 자기 집도 없고. 근데 진짜 어울린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신자와 경자는 계절이냐 시절이냐의 차이예요. 계절이냐 시절이냐. 그러니까 신자 그러면 이때까지 이 사람이 해왔던 짓을 보는 거고, 경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능력과 특기를 가졌는가를 본다는 뜻이에요. 신자 그러면은 네가 이때까지 만나왔던 사람들, 네가 이때까지 따왔던 자격증, 경력 이런 거 보란 이야기고, 경자는 지금 나가서 빨리 아무나 붙잡고 물고 늘어지란 이야기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 그 뭐 다른 것도 다르겠죠. 뭐 이노 그러면은 인목이 오화를 보는 거하고 간목이 오화를 보는 건 또 다른 문제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이제 투객이 전도되겠지. 그건 삼합방합할 때 이야기할 문제고. 그래서 인품을 바탕으로 조직을 장악할 일이 있을 것이다. 무기토가 없거들랑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지시만 따라라.
임수경금의 특징이 지시를 더럽게 안 따르는 문제가 있어요. 임수경금들이 누구 말 더럽게 안 듣고 지시 안 따르고 지 꼴리는 대로 해. 저 임수 전혀 모르겠어요. 본인은 모르지 어떻게 알아? 기토가 있어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았어. 아니 당연하지. 부모가 지 눈치 보는 거는 모르고 임수경금 눈치는 부모들이 보게 돼 있어. 그래도 기토가 있네. 기토가 있네. 기토가 있네. 다행히도. 그래서 내년에는 임수들은 집안의 가장이 되는 해이기도 해요. 집안 가장. 집안의 결정권을 쥐어야 되는 해. 그래서 내년에 여자들이 결혼하면 뭐가 되겠죠? 훌륭한 가장이 되겠죠? 내년 임수들은 내년 또 임수들 혼사길 다 맞게 생겼네 내가. 알아서들 해. 결혼하든지 말든지. 왜 하필이면 편인급제원이 결혼들을 하냐고. 가장 되려고 한양들을 했지. 일단은 내년 임수경금들은 이제 방송을 보고 이야기하는구나. 이제 방송인이네. 반드시 해야 될 일. 여자들은 남편들이 혹시라도 직장을 출근 안 하려 그러면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못 가는구나. 다리 어쨌든 간에 꿀밤을 100대를 때려서라도 직장을 보내라. 보통 저렇게 막 관설되고 비겁이 왕하면은 남편들이 자기 마누라 옆에 붙어가지고 직장을 잘 안 나가려고 그래. 나 자기하고 놀 거야 그래요. 그럼 한 대 쥐어 박아가지고 보내. 애기도 아니고 애기 짓을 해요. 그게 관설이에요. 그게 관설. 그 회사 구조 조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응? 회사 구조 조정.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고 어느 날 갑자기 너 회사 안 가니 그러면 사표 냈어 이래. 허락도 안 받고 막 사표 내. 근데 그래도 인수 인간이 신하고 진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네? 사람 신하고 진이 있는 사람들이 지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다원이니까 채워주고 뭐 지지 삼합. 예,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지지 삼합 신자진. 안 좋은 가운데 신진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뭐 손해 같은 거 안 보고 손해를 안 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 불리한 여건을 유지해 나가는 능력은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능력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더 쉬워진 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만약에 그런 임실주가 천간에 병화 편제가 뜨면 뜨면 안 떠도 돼. 사화만 있어도 돼. 아니 뜬 경우는 뜨면 더 안 좋아. 네 수국학까지 뜨면 더 안 돼. 그러면 임수 할수 있다는 거네요. 임수 경금 병화인데 괜히 내가 개입을 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건데. 사화가 훨씬 나. 100배 나 100배. 그렇잖아. 내가 3대 바보 뭐라고? 임수경금 병화 3대 바보가 다 떠서 어떡하라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진짜 병화보다는 정화가 나은 거예요. 아유 100배나. 편의는 뭐로 해결하는 거예요?
정제로 해결하는 거예요. 원래 해결이라기보다는 교화시키는 거지. 교화시키는 거지. 아이, 편인을 편제로 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다 떠맡겠다라는 이야기인데, 편인은 정제로 해야 각자 독립해서 살 궁리를 하게끔 만드는 거라니까. 편제 편인은 힘들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종의 미를 끝냅시다. 가장 좋은 점. 가장 좋은 점. 정화로 할까? 뭐로 할까? 정화, 기토, 경금, 임수. 개수는 겁재고. 을목으로 할까? 가장 좋은 점을 모르겠다. 어쨌든 임수들은 좀 요게 좋은 거죠. 그냥 내가 전체를 아우르는 능력을 발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임수들은 내년에 뭐 기회라면 기회죠. 그 기회가 과연 나한테 플러스로 작용할지 마이너스로 작용할지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스스로 내 주변들이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고 내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주 최소화시키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아무리 관여하기 싫어도 관여해야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총대를 매야 되는 상황이 내년에는 분명히 임수들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내년에 임수가 관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늪에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일의 결과도 결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편인겁제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기 싫고 회피하려고 나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생력이 없는 게 아니야. 자생력이 있어. 경자라는 거는 자생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떠넘기는 거거든.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내 권리로서 이용을 하라고. 조건을 내걸면 돼요. 조건을. 네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쉽게 뭐 공짜로 해주지 말고 인색하다 싶을 정도로 조건을 걸어서 그걸 나의 권력화를 시켜. 내 말을 알아듣는 임수도 있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임수도 있을 것이고. 응? 뭔 말인지 알겠어? 방법을 가지고 되게. 감은 오지. 네. 감 와요 내 말? 네. 그러니까 임수는 권리와 의무가 같이 오니까 경자라는 것은 권리는 모르고 의무만 생각을 하는 시기란 뜻이에요. 그럼 그 속에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내가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면은 얘들이 내 눈치를 보고 나를 따라올 건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야 정말로 야가 빠졌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행사를 해야 사람들이 함부로 나한테 불이익을 던지려고 하지 않고 함부로 나한테 뜯어먹으려고 안 할 거라고. 그래서 그런 처세가 필요하다. 만약에 그렇게 처세를 잘 하면
오히려 경자년의 임수는 그게 나한테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내 말 한마디에 울고 웃을 거니까, 내 말 한마디에 울고 웃을 거니까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 꿀리지 말고 인정해도 쏠리지 말고. 왜냐? 그들이 더 뻔뻔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애 새끼든 부모든 다 나의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밑에 무조건 복종시킨다는 생각으로 처세를 하면은 임수한테는 가장 좋은 처세 방법이 될 거다. 임수 머리 아플 거야 벌써부터. 봅시다. 개수. 개수는 뭐지? 정인, 비견. 뭔가 기분이 상쾌하죠. 아까 뭔가 불길했는데 왠지 기분이 상쾌해. 막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 자수를 봤으니까 비견이죠. 경금을 봐서 정인이고 자수를 봐서 비견이고. 물론 계자가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계자식이 될 수 있는데 경계도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야. 경계도 진짜 경계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도 돼. 어느 유의 같지만은 실제로 맞닥뜨려지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뭐 개미일주들이 정말로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듯이 개미일주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평관일주이기도 하고 진짜 개미 허리 휘듯이 살아가는 게 개미예요. 개미. 임신일주는 진짜 맨날 임신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임신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행동의 부자유, 거주의 부자유, 누군가의 간섭, 누군가의 통제 속에 살아가요. 임신일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런 문화나 언어와도 일맥상통하게 살아가는가 봐, 사람들이. 갑진일주는 정말로 값진 건 사실이잖아. 얼마나 값져. 헛웃음이 나와 이제 헛웃음이 나오다 비웃네. 정인비견은 일단은 이렇게 천간의 정인의 권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지지 근으로서의 비견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양도받다, 어떤 책임을 지다, 권리 획득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뭐 이렇게 어부지리, 로또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로또. 비견 정인이 대표적인 로또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행운이란 뜻이에요. 보통 근황해야 돼. 이게 천간에 비견이 있고 정인이 있으면은 내 옆에 사람이 로또 되는 거예요. 내가 로또 되는 거 아니고 이제 내가 근으로서 비견이 있고 해야 로또가 되는 거예요. 로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운이란 뜻이에요. 행운. 뜻하지 않은 행운이란 뜻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경금개수라는 거는 일종의 과욕과도 같아서, 과욕이라고 해야 되나? 과욕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과육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과육이 아니지. 저건 과육이 아니고 저기 뭐야. 왜냐하면 자수를 깔고 있는 개수기 때문에 권한이 커진 거죠. 권한이 커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확장.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확장은 확장인데 무리했으나 안전하다는 뜻이 안전하다. 어쨌든 개수가 자수에 그늘한 건 사실이니까 무리했으나 안전하다. 이게 개수라는 거는 원래가 근이 없이 둥둥 떠다녀야 되는 거예요. 개수가 근이 있으면은 개수는 원래가 모든 곳에 속하는 거예요. 개수라는 것은 어디든지 정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개수예요. 자수가 있으면은 스스로 살 궁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불편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수 같은 경우는 렌이 이제 독립하는 운이죠. 독립. 이거는 판단 미스라고 봐야 돼. 판단 미스. 뭐 애들 같은 경우는 독립을 하겠죠. 따로 떨어져 나오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판단 미스라고 해야 되나? 보통 이런 경우가 비견이니까 그냥 상황이 만든 거라고 봐야 되겠다. 상황이 만들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보통 겁제의 근이면은, 그러니까 가령 해수를 보면은 자의적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견의 근은 주변 여건에 의해서 내가 나가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조금 다르긴 한데, 음량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지. 개수는 신금이나 유금을 보는 게 가장 안정이죠. 신금, 유금은 가장 안정적인데, 신금이나 유금을 보면은 개수는 능히 내 방식대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내가 만든 인덕이란 뜻이에요. 인덕도 만드는 거죠. 인덕도 만드는 거. 인덕은 원래 만드는 거지. 타고난 인덕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적도 내가 만들고, 인덕도 내가 만들고, 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신유가 있으면은 내가 인덕을 만들죠. 신유. 개수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방식은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서 다 연결해 줍니다. 조달해 주는 게 아니라 연결해 주는 거 있죠. 개수는 중간 마진 먹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개수는 중간 마진, 근데 공식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사례비 받는 거예요. 사례비라고 해야 되나? 사례비가 아니지 뭐라 그러나 갖다가 수수료 아니야. 사례비나 수수료나 똑같지. 뭐라 그러지 그걸 갖다가 그냥 고마워서 주는 거. 고마워서 주는 어쨌든 간에 그냥 고마비 합시다. 그냥 고마비. 고마워서 주는 거 고마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덕을 쌓는다라는 거죠. 덕을 쌓는 거. 덕을 쌓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지시켜 줘요. 개수는 독점이 아니에요. 이 개수라는 놈은 이게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 문제는 영역을 독점하는 기도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도 독점을 해요. 음 중에 음이잖아. 음 중에 음. 음 중에 음. 사람의 마음 들게 하고 자기 영역도 잘 독점을 하고 그냥 고마비입니다. 고마비. 근데 개수가 경금을 본다라는 거는 개수가 신유를 봐야 개수는 원래 뭐냐 개수라는 것은 수생목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나쁜 말로 하면 기생이란 뜻이에요. 기생. 그래서 신유가 필요한 이유는 개수는 생존만 하면 돼. 신유가 필요한 이유는 개수는 최소한의 에너지 가지고 생존만 하면 돼. 나머지는 수생목으로서 목에 기대어서 하는 거예요. 마치 기생충이지. 개수 누가 있어? 기생충 찾아보자. 개수 없어. 왜? 병호. 누구야? TK가 누구야? 예? 저기 기생충. 누군가 개유야. 오, 좋은데? 사화까지 있어. 짱인데. 사유축까지 돼 있어. 야, 개수가 또 을목도 받네? 저 정도면 최고인데? 최고인데 을목까지 봤으니까 기생충이 나빠? 듣는 기생충 기분 나쁘게 그냥 기생 그럽시다. 기생. 충은 너무 가혹하다. 개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수생목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금이 오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공급이 되죠.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자생하라는 뜻이에요. 자생. 스스로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정인비견이라는 어떤 양도받고 책임을 지는 권리 획득이긴 한데 개수 입장에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쫓겨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개수 입장에서는 쫓겨났다. 내가 분리되고 외면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개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급격한 환경 변화, 급격한 인연의 어떤 이렇게 끊어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이제 경자년의 개수죠. 녹록치 않다. 개수도. 그러면 개수가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켜 내 자리.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 말고. 개수들은 지금부터 그런 이야기를 무지하게 많이 들을 거라고. 너 이제 집 나갈 때 되지 않았냐?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니도 나이 먹었는데 계속 그러고 살래? 이런 이야기들 개수들은 계속 듣게 될 거라고. 꼬라지 보고 있으니까 나가라. 버텨야 돼. 나가야 돼. 버텨야 돼. 집 나가면은 개고생이야. 집 나가면 개고생. 그러면서 뭐 하는 거 이때까지 어떻게 책임이 부여해지죠. 용돈도 네가 벌어 써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외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외근, 지사 발령을 통한 지점장을 하란 이야기예요. 지사 발령을 통한 지점장. 남편께서 잠시 쉬니까 내가 나가서 돈 벌라는 이야기예요. 돈 벌라는 이야기. 다른 사람이 일을 처리해 줄 수 없으니 네가 알아서 양도를 받아서 이렇게 왜 그것도 안 적어놨어? 저기 분배하다. 어차피 경금이 개수를 보는 거는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머물렀다 가라는 이야기거든. 저거는 잠시 머물렀다 가라는 이야기니까 네가 분배해서 네가 나눠서 다시 재분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실컷 양도받다 어부지리 로또 이딴 거 적어놓고 확장 무리했으나 안정, 이게 이런 것들이 대운으로 들어오면은 개수한테는 또 좋은 기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연운으로 들어와서 너무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개수가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상황을 유지를 하려면은 신유가 있으면 돼요. 그냥 개수는 토로서 하는 게 아니고 개수는 오로지 신유의 금으로서 하나의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금이 들어와도 안 흔들려. 자수가 들어와도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금도 없고 유금도 없는 개수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얘들은 근본이 없는 거죠. 개수가 신금도 없고 유금도 없으면 의지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개수가 현명해지려면은 신유가 있어야 돼요. 신유. 지금은 머리가 돌아가려면 저 인간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라는 그게 있으려면은 신유가 있어야 돼. 을목이 있으면은 생활의 편리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금전적 안정을 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간목이 있으면은 이상실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적 완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술적 능력을 통한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갑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계갑이라는 것은 나의 예술적 능력, 끼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완성시키다가 개갑이에요. 개갑. 계을이라는 것은 그냥 개수가 을목, 승목을 만났으니 내가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다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수생목, 개수가 개수는 을목이든 간목이든 보면은 어떤 예체능적 기질들을 가지는데 간목은 특출나서 지급화시킬 수 있고 을목은 지급화시키기는 힘들더라. 개수는 간목을 따라 타고 올라가야만 되더라. 그래서 신유는 개수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기도 하고 처세적 능력이기도 하고 뭐 이게 이제 신유죠. 개수는 해수를 봐야 돼요. 개수는 해수를 봐야 때를 만난 그와 같죠. 개수한테는 해수가 후원자예요. 후원자. 겁제죠. 후원자고 깔아놓은 판이에요. 깔아놓은 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연, 혈연, 뭐 또는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수는 철저하게 이렇게 가야지. 해수도 있고 신금도 있으면 내년에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거를 확장 그러죠. 확장. 외연 확장, 벌리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해봐야 하나의 어떤 소모전에 불과하죠. 내 팔자가 신금도 있고 해수도 있는데 자수가 들어오면은 개수가 해수를 받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 여건에 잘 적응해서 안정화되어 있다는 뜻인데 자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차고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제 다음 달이 이제 병자니까 이번 달이 병자지 이제 병자니까 개수들은 이번 달에 뭐 하는 거죠? 박차고 나가려고 하겠지. 박차고. 해수는 있는데 신유가 다 없으면 그 여건이 불안정한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라니까. 정신이 있어도 그런 거예요? 정신은 에이 머리 돌리는 데는 소용없어요. 이런 거? 왜 누가 있길래? 정신이 있는 사람도 머리 잘 돌아가요. 수익이 안 난다니까.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개수는 원래가 앉아서 천하를 지배하는 게 개수거든. 앉아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움직여야 되는 개수인데 경금 신금을 보면 지가 움직여야 된다니까. 자기 생활고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개수가 신유가 있으면은 그냥 생활비 갖다 주게끔 만드는 거라니까. 그게 개수의 능력인데 이런 거 있으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개수가 신유가 있으면은 이쁜 짓 하고 댕기는 거예요. 그냥 호구 물어서 걔한테서 돈 나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정신이 있으면은 마음이 약해서 호구를 못 잡아먹어.
여러분 세상을 잘 살려면은 호구를 먼저 구해서 뺏겨 먹어야 돼요. 너무 적나라해. 웅담을 잘라내면 안 되고 웅담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계속 빨아먹어야 돼. 개수가 경신금이 있으면 너무 성실하고 착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개수가 경신금이 있으면은 일 잘해, 일 잘하고 정말로 똑똑하고 영민해요. 그럼 뭐 하냐고. 개수의 운신의 폭이라는 게 있거든. 개수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나 같은 간목한테 기대하는 거는 사람들이 뭘 기대를 해? 그러니까 쇼맨십만 좋으면 돼요. 나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돼. 개수한테 기대하는 거는 음 중에 음이잖아. 내 깊은 속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만 잘해주고 조금만 속삭여주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연결해주고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 개수한테는. 근데 경신금이 있으면은 막 지가 애쓰고 자빠졌다니까. 옆에 붙어가지고. 그건 개수답지 못한 거지. 음을 만나서, 중에 음을 만나서 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조용히 사는 거야. 대운에서 경금 들어오면 더더욱 스스로 자생해야 되는. 자생해야 되지. 개수가 경금 보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과욕을 부리기도 해. 금생수가 너무 잘 되니까 때로는 자기 능력 밖에 일을 하려고도 하고, 일을 하려고 한다기보단 자기 능력 밖에 인간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축월의 개수는 겨울의 끝자락과도 같죠. 을목까지 봤으니까 어쨌든 좋은 조건의 능력자를 꼬셔서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네. 참, 팔자가 재생관까지도 되잖아. 무서운 여자네, 무서운 여자. 이게 개수가 봅시다. 이게 만약에 삼합이 되어서 수가 더더욱 왕해져 버리면은 수가 협조를 얻게 되죠. 신자 진토를 보는 건 괜찮아. 긴토를 보는 건 이거는 결과치를 넣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신금이 자수를 본다. 경자년에 신금까지 자수를 본다. 이렇게 되면은 자칫 이렇게 묻지마 투자, 묻지마 결혼, 결국은 기대한 것이
기대한 것만큼 결과가 전혀 나올 수 없는 걸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괴수가 경신금 신자까지 되는 거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또는 마음이 급해서 욕심이 과해서 별로 금생수가 과한 개수는 개수답지 못해서 안 돼. 간목이 있으면 개수가 갈 곳이 생겼죠. 간목이 있으면은 개수가 원래부터 갈 곳이 있었잖아. 개갑이니까. 근데 자수가 들어오면은 간목이 자수의 근이 되고 개수의 근도 되죠. 이거는 훌륭한 동업자란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때까지 추진해왔던 일의 결과가 나오는 그림이라죠. 간목이 있으면 쑥 올라가는 거예요. 자수 간목 쑥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동업이기도 하고 이거는 마치 이게 영혼을 공유하는 것과 같다. 내년 혼인해. 결혼해 그냥. 이거는 아주 좋은 공동체 조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을목자수는 뭐죠? 을목자수 뭐시라? 자수성가 을목자수는 자수성가 뭐요? 개수가 을목이 있으면은 내년에 자수가 와서 자수성가를 한다. 을목의 자수성가, 을목이 교체된다는 뜻이에요. 을목이 교체. 교체되는 거야,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수의 근이니까. 개수의 근이 안 됐으면은 저 을목이 따로 떨어져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개수의 근을 수가 목의 근이잖아요. 근근 그러니까 뭘 모르는 모양인데 목의 근이 수잖아요. 그래서 얘도 근을 공유를 했죠. 그럼 을목을 교체하는 거예요. 애인 교체, 남편 교체. 부모는 교체 못하니까 결혼했어요? 남편 교체할 생각은 없죠? 직장 교체. 교체 다 하고 싶은 모양이다. 남편 있고 하면은 뭘 교체를 해야 되나? 저게 을목이 식신인데 자식 교체요?
자식을 교체하는 거는 뭐 별거 있나? 뭐 유학을 보내든지 따로 떨어져 기숙사를 보내든지 뭐 이런 교체를 이야기를 하겠지. 보통 식신이라는 거는 식상이라는 것은 육체적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죄라는 것은 나의 의지의 자식을 이야기하죠. 식상이라는 나의 의지, 나의 생각으로부터 생죄 나온 자식이란 뜻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다는 뜻이지. 갑을 개수는 참 병을 보면 양중의 양을 만나서 은신처가 되죠. 은신처가 되다. 돋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돋보이다. 군계일학되는 거 있죠. 군계일학. 개수가 병화를 보면 원래 군계일학이야. 군계일학인데 경자년을 보면은 자수병화가 되니 이거는 진짜 능력자로서 등극하는 거죠. 능력자로서. 그래서 개수가 병화를 보면은 자수병화입니다. 자수병화. 원래 내 속에 있었던 것들이 바깥으로 수극화해서 드러나다는 뜻이죠. 병화가 개수를 보면 나태해지다라는 뜻이죠. 개수가 병화를 보면 편안해지다는 뜻이죠. 개수가 병화를 가린다고 이야기하죠. 이걸 나태해진다 그러지. 가려서 나태해지다. 하다 말다 하다. 그러니까 지속력이 떨어지고 끈기가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개수가 병화를 보는 편안해지다예요. 편해져. 노는 놈 따로 있고 일하는 놈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쉬는 놈 따로 있고 지키는 놈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편안해지다는 뜻이죠. 병화 개수 둘도 없는 애인이죠. 무토가 오면 애인이 도망가네. 병화는 개수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안 좋은 커피를 무지하게 좋아하듯이. 아니 양중에
남자 중에 남자가 여자 중에 여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안 좋아하겠어? 병화개수 있는 사람이 무토를 보면은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여자가 떠나갔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가 마음이 바뀌었는데 내 전공이 날아갔는데 피눈물이 어찌 안 나리요? 여기 병화개수 있나 혹시? 빨리 무토가 와서 피눈물 나는 꼴을 봐야 되는데. 병화는 맞네. 병화 미리네. 안 왔네. 아, 개수 없네. 저 무토만 있는 거구나. 5-1 아니 저쪽 맨 위쪽에 5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아요? 그냥 보여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 5-1? 아니 맨 위쪽에 여기? 그 옆에 옆에? 아니, 일간이 병화. 어쨌든 잘 찾네. 신비한 또 능력을, 정말 잘 찾아. 병화라서 눈이 밝은가? 왜 그렇게 잘 찾지? 편인편제라서 그런가 보다. 편인편제들이 원래 기억력이 좋아요. 뭐든지 편인편제들이. 재화된 팔자들이 기억력들 짱이에요. 편인편제, 식신제살, 상관폐인, 좀 병적으로 기억력들이 좋은 팔자들이에요. 다 실수 안 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뭘 하나를 듣고 하나를 보더라도 세게 가면서 봐. 이런 게 재화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면보다는 그냥 순간적인 집중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지, 그런 것도.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을 잘하는 게 상간폐인, 편인편제. 그 중에서 그 둘 중에 제일 까다로운 게 편인편제. 무지하게 까다롭지. 다 기억하고. 또 뭐 있나? 개수? 정화요? 청화가 있으면은 뭐 정화 경금? 개수가 원래 정화를 보는 거는 계정. 일종의 뭐 수극한데 정화를 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극이라는 것은 일감을 만든다는 뜻이 일감을 만들다는 뜻이. 그러니까 개수가 또 개수가 있고 정화가 있고 이게 이제 훌륭한 조합이죠. 계속 일감을 만든다. 이게 일간이 그걸 하는 법은 없으니까 비견이 그걸 하는 거죠. 그런 팔자가 경금이 와서 화극금을 하다. 품질이 높아지는 거죠. 품질.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승진할 때가 된 거고 더 이쁜 여자로 갈아탈 때가 됐죠. 불평, 불만이 나올 때가 됐다는 이야기. 화극금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화극금 운이 들어오면은 좋은 말로 업그레이드고, 좋은 말로. 사람 일이라는 게 좋은 일이 별로 없어. 좋은 말로 업그레이드, 나쁜 말로 하면 교체할 때, 갈아치울 때가 됐다는 이야기. 더군다나
개수가 저렇게 화급금에서 금생수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갈아치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저거는 뭐 재혼 이런 것도 해당되고 정화경금이라고 무조건 뭐 업그레이드하고 기술적 진보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처한 상황을 내가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사람들이 정화경금 있다고 무슨 다 뭐 이렇게 기술자가 아니잖아. 정화경금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화경금은 지금 내 상황이 만족이 안 되니 계속해서 바꾸고 쇄신하자는 뜻이에요. 정화경금 골치 아파요. 정화경금 피곤해. 옆에 있으면은 계속 갈아엎어야 되고 계속 고쳐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데. 좋은 거 아니에요 저거. 뭐 개수는 딱히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어쨌든 개수를 정리를 하면은 개수 정리하면은 고난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커지는 시기인데 가급적이면 현재에 있는 나로서 만족을 하고 주변의 어떤 제한이나 유혹에 끌리지 말 것이며 지금 있는 것만 챙겨가면서 살아라. 그런데 대단히 생소한 어떤 경험이나 제한이 들어올 것인데 그런 것들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이성, 새로운 일 등등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본인을 계속 힘들게 만들 거다. 모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이번이 아니면은 못할 것 같은 걱정도 있어서 하루에도 12번 나가고 싶은데 마음은 원하는데 머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쭉 읽어주면 돼. 이렇게 개수한테 머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마음보다는 머리가 택한 것을 행하라. 개수는 원래가 마음이 없는 동물이다. 병화는 마음밖에 없는 동물이거든요. 개수는 마음이 없어. 머리만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좀 투자건도 해당돼. 무슨 좋은 제안, 무슨 좋은 투자. 주로 개수한테 오는 것들은 몸만 와라. 그냥 네 지적 재산권만 팔아라. 뭐 이런 식인데 잘 생각해 봐라. 분명히 네가 할 수 있는 고난을 넘어가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한계와 테두리를 내가 가장 잘 알고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로 한정시켜라. 잘 알지 못하고 솔깃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가장 경계하라. 그러면은 내 집과 가족이 무사할 것이다. 아멘. 기도문 같죠? 그게 개수.
할 거 없어. 끝. 드디어 끝났어.